네, 수행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저희가 모시고자 하다가 이제사 모시게 된 그런 귀한 분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성공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BBS 불교방송 초대석 TV로 함께 하시고 또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불교 라디오 나오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신행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어떻게 보면 분기로 따지면은 1분기를 정리를 하시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문화부장으로서. 네. 문화부장 맡으실 때 그리고 한 100일 살림살이를 해보시고 난 느낌 어떻게 차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불교의 문화가 빠질 수 없는 분야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업무 좀 챙기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얘기지만은 그 왜 회사에서도 보면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여러 부서 중에서도 업무를 할 때 꼭 그렇게 같이 껴서 일을 하게 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불교 그 총무원 쪽에서 문화부가 그렇지 않을까? 뭘 해도 문화와 연관을 지으려고 하면 다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스님? 그렇죠. 모든 분야가 문화로 대변될 수 있는 분야들이죠. 네. 지금 뭐 사회복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모든 현상들이 다 이제 문화인데 문화라는 게 우리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봐야죠.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좀 넓히면은 이 문화 그 중에서도 불교 문화와 한국 문화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의 문화부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현재까지 모든 앞서의 부장 스님들이 아주 고생들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또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새로이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직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직전까지 사실은 사회부장 소임을 맡으셔서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을 욕심이 많으신 건지 일복이 많으신 건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일복도 많고 네. 일이 없으면 제가 찾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일 욕심 많으면은 근데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어떨까 약간 아주 조금. 힘들죠. 그렇군요. 근데 또 그만큼 또 좋은 어떤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불교 문화가 또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좀 잘 또 그 기틀을 잘 다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종단에서 그래서 보면 참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생각나는 게 불교미술 진흥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깊죠, 스님. 예,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은 1970년부터 네. 그 불교미술 전람회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12년부터는 이제 불교 작가를 육성하고 네. 신진 작가를 발굴을 하고 이제 그런 기획전과 공모전을 이제 경연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올해 이제 31회째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교 미술, 뭐 어떻게 조금 보편적인 말로 종교 미술 했을 때 서양에서도 보면은 지원이 없으면은 발전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작가들을 육성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네. 우리 미술을 대변하는 것이 불교의 종교 속에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좀 과감하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은 배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많은 부분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불교 미술이 아니라 네. 우리 미술, 우리 문화, 네. 전통과 역사 속에서는 불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게 뭐 다른 게 뭐가 없어요. 없잖아요. 예, 예. 남아 그렇죠. 유럽에 가면 뭐 네. 가톨릭이 그렇죠. 남아 있듯이 네.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남아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을 특정 종교로 그냥 치부를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올해 제가 뭐 부장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 많은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은 유럽 여행들 많이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가가지고 뭐 보셨어요? 하면 궁전 조금 보고 전부 교회랑 성당 보다 왔어.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누가 와서 여기 갈 만한 곳 좋은 전통문화 관광지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이게 우리 문화의 뿌리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 왜 현실로 딱 돌아오면은 그거를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과 네. 정치인들이 네. 하나의 이 영역을 문화 영역을 그냥 하나의 종교 영역으로 봐버려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 전통 지정 문화재의 80% 가까이가 이제 네. 불교로서 형태된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렇죠. 불교이거나 예. 불교에서 나왔거나. 예. 네. 그러는데 지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다른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원을 전통 국보 보물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것이지 불교에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불교에 왜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우리 전통 문화 예술, 국보 보물 이러한 곳에 지원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 불교에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좀 많이 개선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예를 들면 불국사에 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데 그거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물을 보수하고 보존하는 데 지원을 하라는 것이지 무슨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국사 자체를 지원하라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근데 이걸 냉정하게 분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얼마 전인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스님. 그 제70차 교구본사 주지협회에서 스님께서 그 문화부장으로서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에 대한 기존 성과와 현황을 보고를 하고 또 신규 등록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등록 요청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시는 내용을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게 네. 뭐냐 하면은 네. 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다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급에 되는 부분들에 네네. 그 등록 문화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등록을 하면 이제 문화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네. 다른 이름으로는 근대 문화재라는 거예요. 근대 문화재라는 건데 네. 근대에 와서는 기독교 200년, 천주교 200년, 기독교 100년 아. 그리고 불교는 몇몇 이래 내려오는 그렇죠.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천주교가 불교보다 더 많은 근대 문화유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웃기지도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200년 예. 동안 있었던 부분에 예.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네. 신청을 해야만이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스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그 간과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제가 와서는 근대 문화유산 쪽으로도 등재를 좀 많이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통 사찰로 지정된 것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아. 우리가 정부 지원금에 대비를 해서 자부담을 네. 몇 부과를 해야 퍼센트 뭐 이런 되는 것들이. 그런 게 네. 있는데 네. 근대 문화유산은 정부 문화재청 예산과 네.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해서 자부담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주 그 이상하네요. 선생님. 이상한 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걸 이상한 것을 갖다 우리가 바꾸기 힘든다면 우리가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근대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등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성경책도 근대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백 년 된 것도 그냥 뭐 등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쯤은 좀 우스워서 예. 사실 뭐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년, 200년은 그냥 기본 뭐 1000년, 뭐 예. 800년 뭐 이렇게 700년 하니까. 지방 문화재도 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가 너무 등한시하고 터부시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싶어서 이제 제가 본사주의 스님들에게 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본사주의 스님에게 있으니까 네. 본사주의 스님 회의에서 네. 말사주의 스님들의 교육을 좀 시켜달라라는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죠. 이 초대석을 교수님 정말 많이들 들으시고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초대석 라디오는 일요일 아침에 나가는데 방송 나가면은 그 여러 스님들께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으신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한 번 더 인지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통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찰이 여건이 안 되니까 아예 넘어가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대 사찰의 경우에는 100년 된 그 이웃 종교의 성전도 근대 문화재가 될 수 있는데 자부담이 없다는 거. 네. 그러면 뭐 한 지은 지 한 100년 70년 이상 뭐 이런 70년 이상 한 120년 한 3, 4대째 내려오는 그런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근대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푸세식 화장실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아. 일종의 민속 문화재 같은 예. 그리고 디딜방아 뭐 이런 예, 거. 그런 네. 것도 가능하고 수각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에 그 관여했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책자라든지 일기라든지 네.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이제 지정 신청을 해서 심사를 그렇군요. 거쳐서 네. 지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문화부장 성공 스님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겠죠? 예,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혹시 사찰이 역사가 70년 이상이 됐고 그리고 우리 사찰은 참 오래오래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쯤 스님께 건의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셔가지고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미리미리 또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궁금하신 듭니다. 분들은 네.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 직원들이 네. 항상 그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까지 해주신다고 예. 합니다. 네. 야, 이게 문화재청과의 어떤 관계도 진짜 돈독히 하셔야 되고 그쪽에서 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계종 문화부의 일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본발사의 많은 것들을 잘 또 챙겨주시는 것도 또 문화부의 일이고 그러네요, 스님.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정말로 불교 역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뭐 200년, 300년은 그냥 갖다 대지를 못하니까 이거의 소중함을 우리가 또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근대 문화 유산이 이제 얼마 지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생활 참불가 운동을 또 우리 또 문화부에서 또 조계종에서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불교 음악의 대중화 또 발전 함께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님.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대중화라는 것은 결국은 포교이고 그 포교는 불교의 생명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너무 등한시하고 간과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불교 음악 하면은 생각을 할 때요, 스님, 뭐 범패라든가 뭐 낮에는 전통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가락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뭐 우리 것이 아니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을 또 피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행정을 담당하시는 위치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결국 문화라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통 문화에서는 개성 발전이 중요한 겁니다. 발전. 예, 네. 그 개성만 해가지고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딱 그대로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것. 그래서 문화는 원형 보존만 하는 것이 문화라고는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네. 그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문화는 서로 교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불교가 인도에서 한국까지 넘어와서 한국에서 꽃을 피우듯이 네. 또 범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화가 교류를 통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양 쪽의 것이
좋은 것이 있다면 장점을 따서 네. 또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것이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전통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 문화부에서 또 가장 주관하는 행사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연등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등회인데요. 연등회야말로 전통을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이 행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연등에 참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자님의 그런 아주 낭낭한 목소리는 연등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아주 네. 낭낭하게 네. 이번 지금 어느 사찰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멘트를 같이, 하시는 걸 네.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등회가 작년에 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그렇죠. 됐죠. 실제로는 재작년이죠. 그렇죠. 연말이니까. 네. 근데 작년에 대대적인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네. 이 코로나가 뭐 좀 잠이 들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반드시 해야겠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있습니다. 그 지난 5월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행사를 했을 때 문자들이 참 많았어요. 올해도 우리는 못 나가나요? 종로에 이제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문자가 참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 내년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일 수 있으려면은 일단 지금 백신들 열심히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2차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마이크를 네. 마스크를 벗고 네. 대화를 해도 괜찮지 않나 저도 싶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활동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뭐 음악에는 조예라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장르를 불문하고 아. 제가 즐겨 듣는 편입니다. 아, 네. 사찰에도 오면 그냥 음악을 좀 크게 들으면서 개인적인 걸 여쭤보니까 막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스님. 네. 자, 그리고 이제 문화부가 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불교 문화를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부의 다양한 사업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뭐 이제 생각나는 게 저희도 출품을 했습니다만 불교 언론 문화상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네.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찰 도서관 선정하는 것들도 있고 불교 출판 문화상도 있고 예, 맞습니다. 또 불교 미디어 콘텐츠 상도 있고 예. 그게 이제 불교 언론 문화상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불교 무용 대전도 있고 아주 그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각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 문화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좀 너무 약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좀 많은 불자님들이나 단체가 네.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총무원장 또 원행 스님께서도 뭐다 이렇게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 참 중요하다 힘써달라 그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스님. 그 불교 문화가 그 계승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또 불교 문화 지적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시면서 문화부와 좀 사전에 좀 제대로 꼭 공유를 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 재산권은 아직도 불교계에서는 네. 좀 생소한 단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님들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베풀고 보자라는 일단 다 주고. 다 내어주고 이제 보는 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그냥 아무나 사용하게 내버려 두는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사용권이나 또 그런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악용되는 사례들을 갖다가 이제 발견했을 경우에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지적 재산권이 그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제가 BBS하고 네. 대담을 하고 있지만 네. 이 대담을 하면 여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BBS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출연했지만 저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BBS에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살던 해인사라든지 은혜사라든지 제주 약천사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촬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네네. 그 지적재산권은 촬영한 그렇죠. 그 팀에 넘어가 버리게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조차 네. 예산을 개별 사찰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서 3D를 촬영을 해서 그것을 세계에 홍보하고 자기들 지적재산으로 만들어서 사업에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를 홍보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고맙지만 최소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갖자라고 아하. 하는 것이 이제 네. 저희들이 생각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제3자가 사용한다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공동 활용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정당한 권리를 예.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네. 그리고 그 완성물을 누가 어떻게 네. 활용하고 관리하는지 사용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교 지식재산권이 네. 우리 불교계의 뜻과 달리 잘못 사용됨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그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을 막자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제가 저 서산 마해 삼존불 네. 그쪽을 마해불을 갔다 왔는데 네. 신도들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게 안내하는 분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네. 하시는 말씀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 어머나. 하면서 이제 불교 문화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스님이 없다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모르는 네. 경우가 너무 많고 네. 실제로 그 관광 안내원들 따라와서 설명하는 걸 보면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네.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문화로 이어지는 수많은 것들 다 하나하나 다들 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것이 진짜 빨리빨리 변하고요, 스님. 개인 미디어에다가 뭐 SNS에다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매체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불이 일어나듯이 번져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정말 잘못된 내용이 번져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것을 좀 제대로 지키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이렇게 방송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물론 한자의 뜻은 다르겠지만은요, 스님. 성공 스님 하다 보니까 뭔가 뭐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성자 공자 이 법명은 어떤 뜻으로 받으신 건가요? 제가 그 가장 존경하는 일타큰 스님께 네. 원래는 그쪽으로 출가를 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손주상자가 돼버렸는데 네네. 일타큰 스님께서 제가 고집이 세다고 아. 그 성품을 비면 우리가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빈 것을 알면 네. 그래서 고집이 세고 하니까 그걸 이제 성품 성자야 빌공자로 써서 아. 이렇게 이름을 내려주셨어요. 완전히 다르네요, 네. 스님. 그 성공이라는 그 법명을 받으시고 여태까지 쭉 수행자로서 살아오시면서 어떠신가요? 제 인생에서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머리 깎고 출가한 것이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출가한 것을 후회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네. 그래서 정말 잘한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 출가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해자 인자 우리 어른 스님, 큰 스님 쪽으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는 그 여쭤보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출가 인연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저는 그 처음에는 청년회 불교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사찰에 물어보러 갔다가 네. 그 청년회가 있는 것을 알고 청년회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늦게 학교를 가가지고 또 대불련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네. 출가를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대불련 활동, 학생회 활동, 뭐 청년회 활동, 신도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님을 해도 네. 남들보다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중노릇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이해 폭이 굉장히 넓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좀 각자의 입장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다른 스님들보다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우리 그 출가 인연 말씀하시는 스님들 보면은 주로 학생회, 대불련, 그 다음에 무슨 뭐 청년회에서 법문을 들으시고서는 거기에 반해서 약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예. 80년대에 청년회 활동하시고 하신 분들이 네. 예로 출가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발심 출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희망을 좀 걸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스님 그 출가하신 걸 후회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출가하시고 힘드셨을 땐 그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네. 저는 그런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네. 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멘탈이 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저도 그 제가 겪은 역경이라고 하면 역경 같은 것들이 책으로 쓴다거나 하면 어떤 스님보다 많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 저에게 주어진 부분들이 뭐 힘들다거나 역경이라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다가온 것들인 상들이니까 그냥 뭐 묵묵히 헤쳐나왔을 뿐이죠. 우리 그 해자인자 우리 큰 스님, 저는 사실 그 큰 스님의 그 전설 같은 그 수행담 이런 거를 읽으면서 야 어떤 분이셨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친견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스님은 평생을 기도와 원력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주도 약천사도 당신의 그 원력을 가지고 지으셨던 거고, 제가 그 스님이 써놨던 장부를 본 일이 있는데, 네. 콩나물 10원, 어섭이 20원, 네. 요런 지출 기록까지 다 장부에 일일이 적어서 신도들이 그렇게 주신 것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장부상으로도 제가 직접 네. 그런 것을 보고 네. 또 그런 항상 교육도 저희들의 교육도 그렇게 신도 시주물을 그렇게 아끼 쓰시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참 공감이 가고 존경하는 그런 분야이죠. 아, 제자들에게는 어떤 스타일이셨나요? 그 엄한 분이셨나요? 엄하기로는 말도 못하시죠. 엄격하시고 네. 하셨지만 또 신도님들에게는 또 한없이 자상한 그런 분이셨어요. 배울 점이 많은 분이고. 네. 그 불자님들이 기억하는 우리 어른 스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기억하는 어른 스님은 많이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불자들에게는 한없이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또 이끌어가는 스승이 돼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만큼의 흐트러짐도 없게 하고자 그렇게 엄격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때는 이해 못했어도 지금 나이들 드셔서 이렇게 사형사제분들 만나서 어른 스님 얘기하시다 보면은 뭐 많이 웃고 그러죠. 이제 포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아마 현장에서 또 많은 부딪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스님께서 포교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이 절대로 눈이 네 눈이 조금 촉촉해지셨는데요. 나는 절대로 이거는 지켜나간다. 원칙 우리 스승님도 그랬고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사형들도 그렇고 내가 이 원칙은 절대로 지킨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은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출가할 때부터 마음먹었던 게 네.
이 옷은 벗지 않는다. 이 먹물들인 네. 이 옷은 내가 끝까지 입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서 포교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한 가지 또 오늘 세운 게 누구든지 네. 어떤 사람이 되었든 정치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불교를 폄훼하거나 불교를 공격하거나 네. 그렇게 하면은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 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네. 이제 원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분들이 실제로 칼을 들고 진두지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중생을 살리겠다는 원을 가지고 행하셨던 부분들이지.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불교는 그런 정신을 좀 이어받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사 선생님 얘기하시면서 약간 울컥하셨는데 이럴 때 좀 끊었다가 드리면 좋은데 제가 좀 얄밉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진주의 무예사를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또 포교 활동하시면서도 좀 하실 말씀이 무궁무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진주 무예사가 어떤 사찰인지 자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절에 들어간 지는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영두 거사님이라는 분이 네. 이 절을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운영을 맡아서 해주실 만한 분을 찾다가 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네. 이 절을 조계종에다가 희사를 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사찰에 관련되는 네. 재산을 조계종 희사를 하고 제가 그 절에 이제 살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 김영두 거사님은 아버님도 네. 그 진주에 있는 모 사찰에 신도회장을 하셨고 심지어 해인사 신도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이신데 네. 지금 이제 거사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그 저를 조계종에 희사를 하신 아주 훌륭한 케이스죠.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원장님 상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상 하나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근데 자비도량이라고 소문이 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무예사에서 어떻게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들어가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네.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러네요. 2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마스크가 난리가 났었죠. 맞습니다. 마스크 지금은 풍부하지만 네. 초기에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막 네. 난리들이 날 때인데 신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아하.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자라고 아. 해가지고 그 마스크를 만들어서 네. 그 다른 데까지 많이는 못 해도 어. 그 무예사가 있는 그 동네 그 일대 거기에 이제 그 마스크를 만들어서 네. 배포를 하게 되었죠.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에게 다 그 함께 동네 쓸수 어른들에게는 있도록. 다 하자. 그렇게 그렇군요.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고 네. 지금도 뭐 저희 신도님들이 이번에 이제 좋은 행사를 또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주에서 이제 제가 불교대 학장으로 있다 보니까 네네. 무료급식소도 하고 있고 아. 예, 밥차를 하나 만들려고 밥차요? 예. 어. 밥차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10월 말에 10월 말에. 예, 또 음악회를 하나 해서 네. 그게 이제 후원과 스폰서를 좀 아. 받아서 밥차를 하나 만들자. 네. 그래서 그 새벽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돈 뭐 몇천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밭에서 나물 떠도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버스는 무료로 태워주니까. 아, 그렇죠. 그 이제 그 몇천 원 벌기 위해서 새벽에 식사도 못 하시고 네. 아침까지 굶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 어른들에게 이렇게 무료 공양을. 무료 공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문화부장 소임도 사실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실 텐데 그 속에서 또 여기 이제 진주 무예사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까지 몸이 12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스님. 그런데 저는 놀아가면서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정말 일 욕심이 많으신 건지 일복이 많으신 건지 아무튼 제가 해석한 그 법명 그대로 모든 일에 다 성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공스님 인생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한 사람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못 고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항상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사람 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내 인생에서 어디 뭐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저에게 다가온 도움을 주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못 고르겠네요. 네, 이 순간은 저도 그럼 소중한 사람에 속하는 그럼요. 거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와, 저 스님 참 시원시원하시다. 라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저 스님 참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아마 다양한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불자님들께 추석 덕담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잘 견뎌내시고 네. 가족들과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제가 출가를 했던 해인사를 가면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에는 왼쪽에는 역천급이 불고라는 문구와 오른쪽에는 극만세의 장금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역천급이 불고라는 것은 천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옛날이 아니고 극만세의 장금이라는 것은 만세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항상 지금이더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갖추어져 있는 대장경 맨 끝에 법당을 지나서 맨 끝에 가면 장경 판전이 있는데 그 장경 판전의 가운데 조그마한 법당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법당의 오른쪽에는 주린이 조그마한 주린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원각도량하처, 왼쪽에는 현금생사즉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원각도량하처, 깨달음의 장소는 어느 곳이냐? 현금생사즉시, 지금 네가 바로 나고 죽는 이 자리다 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만대장경을 모아놓은 해인사에 왜 이런 문구가 있느냐?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의 말씀을 엑기스로 모아서 한 구절로 나타내자면 바로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라 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 여기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